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서울과 런던 간의 스마트 도시 솔루션 교차 실증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마포구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예정지에 대한 자체 토양 오염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 반도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을 배추의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에서 출하가 시작되며 배추값 안정세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4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업자가 관공서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인허가 보증보험 보증서입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보험사가 자격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마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골재 채취업을 하는 A업체는 전남 강진군에 골재 채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강진군은 서류상 문제가 없자 골재 채취 인허가를 내주었지만 곧 취재진에 의해 잘못된 점이 발견됩니다. 서류 중 인허가 보증서를 내준 비보증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허가받지 않은 속칭 무자격 보증보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떠냐면 왜 정당히 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왜 안 해줘? 이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하고 들고 이 정도까지 하고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이 관계를 한번 바로 오늘 공문 보내고 바로 한번 골재표에 보내갖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한평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 골재업체가 한평군에 사업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무자격 보증보험사의 서류를 제출해 경찰 수사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 보증보험사는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일단 공식 보증보험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공공보증보험사이며 민영보증보험사는 단 한 곳뿐입니다. 법으로 허가받은 민영보험사는 서울보증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공적 보증기관도 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에서 지급보증, 시중은행 있잖아요. 은행에서 뭐 지급보증서를 받아오든지 또는 그 여신 전문회사 쪽에서 또 뭐 부수 업무로 신고해서 하는 데는 가능하니까 그런 데서 받아오는 거는 그래도 뭐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외에는 사실 특히 민간이 보증보험사를 운영하려면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더라도 까다로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자격 보증보험사가 활개를 치면서 사실상 가짜 서류로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들이 솟고 있는 것입니다. 1차로 의심을 하면서 꼭 확인 절차를 해보는 것이. 대개 이제 이런 은행이라든가 또 서울보증원의 신보나 기보에다 물어보면 처음 들어본 이런 보증회사다 하면 의심을 갖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실한 업체가 보증서를 받기 위해 무자격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인허가를 내준 관공서 사업 자체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격 보증보험사가 적발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스마트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런던 간의 스마트 도시 솔루션 교차 실증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 엑스포에 참가해 스마트 도시 관련 선진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고 스마트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템즈 프리포트, 서울 디지털재단과 함께 스마트 솔루션 교차 실증 사업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도시 교차 실증은 두 도시와 기관의 기술과 솔루션을 각기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해 스마트 도시 모델을 확장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도시 간의 혁신 스마트 기술 교류를 더욱 확대해 각 도시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총 153명에게 1억 4,06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관내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에 매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기장학금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 장학생 30명과 특기 장학생 4명,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일반 장학생 61명 등을 포함한 총 153명으로 1억 4,06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군은 동대문구 장학기금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다가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신규 자원해수시설 예정지에 대한 자체 토양 오염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제367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신규 자원해수시설 예정지에 대한 자체 토양 오염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규 자원해수시설 입지 예정지 내 기준치 초과 토양 오염원 검출과 관련해 유해물질에 대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실시됐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 부서장을 비롯해 토양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자원해수시설 입지 예정지 주변 토양이며 조사 항목은 다이옥신, 불소, 벤조피렌, 납,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입니다. 마포구는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포구의 16개 모든 동엔 구민들을 항상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실뿌리 복지 동행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엔 마포형 동복지 주민 모임으로 실뿌리 복지 동행단을 구성해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실뿌리 복지 동행단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실뿌리 복지 동행단은 마포형 동복지 주민 모임으로 실뿌리 복지 동행단 발대식에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동행단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선 실뿌리 복지 동행단의 위촉식과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실뿌리 복지 동행단장 위촉장 수여 및 실뿌리 복지 동행단 선서 시간을 가졌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 및 축사 후 특별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실뿌리 복지 동행단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 집적단지에 강소물기업 3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4 행사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에서 물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나무, 제이텍워터, 내강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산업 분야에서 특허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기업은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 집적단지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향후 대구시는 약 2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21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광복회 대구광역시 지부 주관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시의회 의장, 강은희 시교육감, 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기념식은 참석자 전원이 만세 삼창을 외치고 시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 낭송, 그리운 금강산, 나를 태워라 등의 플롯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후손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어린이회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시의회 의장, 설동호 교육감, 이광열 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어린이회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직원 서재훈 팀원, 정미숙 팀원 등에게 유공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어린이회관이 전국 최고의 어린이 놀이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전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관하는 제30회 대전광역시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날 한밭중학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희조 동구청장, 한대화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 및 계승 발전과 사회인 야구 동호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각종 상품과 함께 전국대회 출전권도 부여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야구 동호인 선수들 모두 다치지 마시고 인류 야구도시 대전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문화원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기념식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원장, 전현직 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문화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며 창립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기관인 횡성문화원은 1964년 창립됐으며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 문화진흥을 목표로 향토 문화교육, 향토 문화보존 전승, 문화학교, 작은 영화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동절기 강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2024년, 2025년도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도로제설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버스 노선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계별로 임차 장비를 투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제설 작업 참여자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제설제 5,000톤, 제설 덤프 19대, 제설 트랙터 404대 등 제설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강설시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위험 구간에는 자동 염수를 분사해 사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2025년 10월 개최되는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7월 2025년 총회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뒤 9월 제안 발표를 마쳤으며 지난 11월 11일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은 5개 대륙 신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된 IOC 인증단체로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도시연맹 총회는 2025년 10월 26일부터 평창과 서울에서 6일간 열릴 예정이며 올림픽 도시 관계자들과 스포츠 전문가들이 모여 스포츠 정책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내년 7월 준공을 앞둔 평창군 대관령면에 평창올림픽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평창의 올림픽 유산시설인 올림픽 기념관과 스키점프센터, 슬라이딩 센터 등 문화시설 투어가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군은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는 평창이 다시 한번 국제 스포츠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기회라며 전 세계 올림픽 도시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5년도 예산안 7조 1,683억 원을 편성해 충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7조 1,289억 원보다 0.6% 증액된 규모입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아래 세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민 체감과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충북도 예산 편성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과 생태 환경 보전 및 안전한 충북 구현, 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 체육,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12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반도체산업육성협의회가 2024 반도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반도체산업육성협의회원과 도내외 반도체 기업인 및 반도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의 발전 방향과 이를 산업에 응용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규복 부원장이
인공지능 국내외 기술 현황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근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충북도는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 정부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문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삼성물산, 현대건설, 도화 엔지니어링, OCI 상사의 페루 주재 기업인이 참여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기업인들과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북과 페루 등 남미 지역의 무역산업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페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자원개발, 방위협력 사업, 사회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경북도와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인공지능 혁신의 본격 시작을 알리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8일 포항시는 경북도와 공동 주관으로 AI 선도도시 경북 포항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혁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날 인공지능 산업 혁신 방안과 정부의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대응 전담 조직인 경북 포항 AI 혁신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고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기업 간 연계 협력을 위해 56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북 포항 AI 기업 얼라이언스도 함께 발족했습니다. 시는 지역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2차 전지, 바이오와 함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는 소방 제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도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 관련 물품을 갖추고 있는데 여전히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기엔 값이 비싸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업체가 개발한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기입니다. 국내 최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을 받은 인증 제품입니다. 전기차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로 한번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이 소화기는 특수 소화액을 사용해 물 소화기보다 침투력과 냉각 효과가 우수하고 감전 위험도 없습니다. 낮은 전도성이 아니고 아예 액체 상태에서 비전도성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화재에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도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에 질식소화포를 도입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질식소화포를 사용해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총 질식소화포는 25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맞게끔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장비가 출시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여전히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 진압용 소화기는 좀 가격이 비싼 걸로 아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사기는 꺼려지는 것 같아요. 간단한 임시 대응 방안으로서 소화 설비, 소화 기구를 갖추는데 그 갖추는 비용이 지금 아직까지 개발이 다량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면 그거는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 소방청이 전기차 화재 매뉴얼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화재에 대처할 시민 대응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여름 배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배추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김장용으로 쓰이는 가을 배추의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에서 본격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배추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게 될 전망입니다. 초록 물결로 뒤덮인 배추밭에서 가을 배추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배추 잎사귀 속은 잎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밭에 배추 모종을 이식한 뒤 2달여 만입니다. 올해는 9월까지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배추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없었고 10월 들어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수확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폭우로 농민들만 고생했지 평년작은 돼요. 비 자주 왔고 날씨 지금까지 설이 안 오고 계속 뜨시고. 해남은 전국 가을 배추 생산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주 생산지에서 가을 배추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금배추의 기세도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3,693원으로 한 달 전 8,877원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11월 하순 정도 되면 본격적인 성출하기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안정화가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가을 배추의 최대 주산지인 해남에서 배추가 본격 출하되자 여름철부터 지속되던 배추값 고공행진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시가 화양면을 시작으로 2024년산 공공비축미국 1,497톤을 매입했습니다. 올해 매입 물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변은 35,437포, 친환경변은 2,000포 등 총 37,437포대를 매입했으며 벼멸구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벼에 대해서도 품종에 상관없이 5.6톤을 매입했습니다. 공공비축 미국의 매입 품종은 세척무와 신동진 2개 품종으로 품종 검정제도 시행에 따라 매입 품종 이외 품종을 혼합하거나 친환경벼의 경우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출하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4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일과 시민이라는 주제로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현장 채용의 기회와 각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는 우수 인력 채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여수 전남병원과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사회적 기업, 호텔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가 참여해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중장년 등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늦가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에서 날밤가기 축제가 공주시 금강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24 공주에서 날밤가기는 금강 신관공원에서 펼쳐지는 캠핑 축제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에서 날밤가기는 밤새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쌀쌀한 늦가을의 매력을 한껏 보여줄 예정인데요. 야간 나이트클럽과 영화관 등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주 금강 인근에서 캠핑하면서 낭만적인 밤을 보낼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혈압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위험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릴 만큼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5가지를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에서 소개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견과류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으며 일주일에 5회 이상 아보카도를 먹은 그룹의 혈압이 17%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녹차를 마시면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건강식품을 섭취하며 혈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